아유 좋다. 조식비를 2만원 정도 따로 신청했거든요. 조식비를 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던 조식을 9일 동안 먹으니까 힘드네요. 물립니다. 여행 초반에는 든든히 먹어두려고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속이 부대껴서 많이 먹지 못합니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아주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드시노? 힐튼이 이름값을 합니다. 레스토랑도 깨끗하고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음식 종류수도 많고 만족스럽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간편하게 쌀국수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육수 국물이 입에 착 감깁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도 그림에 떡이네요. 이걸 다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 종류수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씩만 먹어도 배탈 나겠죠. 오늘은 아주 속이 편할 만큼만 먹겠습니다. 대부분 호텔에서 딘섬 중에 샤오마이를 제공하더라고요. 호텔 식당에서 샤오마이를 많이 드시고 딘섬집에 가거든 샤오마이를 패스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딘섬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안 먹어본 거 위주로 많이 시키면 됩니다. 힐튼이 디저트 종류는 월등하게 많은 것 같군요. 빵돌이 빵순이들은 힐튼으로 와야 되겠네요. 종류 되게 많네. 한국에서는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크로와상을 사왔는데 여기에 갖고 온 크로와상은 정말 비교가 안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월 대보름 되면은 사물놀이 패들이 각 사업체를 돌면서 대박을 기원하는 풍악을 울려주죠. 이 친구들 어저께 다른 동네에서 치고 깽가리 치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힐튼 호텔로 왔네요. 아유, 빨리 갑시다. 수영하러 갑시다, 빨리. 도심 호텔에 있는 수영장으로서는 최상급이네요. 무지하게 넓고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 묵었던 호텔보다 두세 배는 큰 것 같습니다. 메르디앙 호텔과 힐튼 호텔이 수영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이런 수영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냥 방에서 쉬시겠답니다. 강제로 모시고 나오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 나오겠다고 버팁니다. 여행은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겠죠. 시간이 아까워서 방이 어떻게 있습니까? 호텔 풀바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 배가 부르니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무슨 메뉴가 있는지 보는 거죠. 선베드에 한가로이 누워 있으니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 다 가졌네요. 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군요. 우리 말고 한 사람 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선베드에 누워 있네요. 그냥 아이들 어릴 때 캐리비안 베이 갔던 기억이 나네요.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물에 빠지는 모습이 붕덩 안 빠지고 좀 엉거주춤하죠.
그래도 한 30분 정도 수영을 하고 나니까 배가 좀 꺼지네요. 언제 또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호사를 누려볼까요? 아이고 좋으십니다 사장님. 아시아니까 가능할 일이지 유럽 가면 꿈도 못 꿀 일이죠. 모기도 없고 폭포 소리에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숲속에 있는 것 같네요. 일상생활이 이렇다면 즐거울까요? 아마 건태가 금방 오겠죠.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하얀 가운을 입으니 더 섹시해 보이네요. 아내가 2배로 이뻐 보입니다. 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것도 자루가 버석버석한 게 맛이 없네. 참 신기하다. 던킨도넛은 우리나라 던킨도넛보다 맛이 없네요. 우리나라 던킨도넛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죠? 부산 저기 우리 다 저기 이렇게 이걸 잡아주는 그 호텔 가니까 그 뭐냐 kom경 회색인데 그거 저거 그거 들어가다 보이면 돼.
산책 겸 저녁 식사하러 갑니다. 뉴선트럴 쇼핑몰 푸드코트로 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10개 과일 잭프루트를 사왔습니다. 맛이 어때 아버지? 달달하고 맛있죠 아버지? 과육이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푹 씹어 먹는 그런 질감입니다. 맛있네. 야, 찍으자, 야. 질겨? 근데 엄청 맛있다니까 그것이 자가, 되게 자가. 잭프루트이 달고. 이거 찍먹지 왜 그래? 물물. 베트남에서 이거 한 통 큰 간통 사가지고 이거? 나 이거 큰 간통 뭐 그때 3,000원 줬나? 한천원? 큰 간통 3,000원 싸 베트남에서. 몰라요, 아버님. 그쪽으로는 멀잖아. 난 처음에 이거 두리안하고 이거 헷갈렸다니까.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아이 뭐. 우리 4시에 나와가지고 일본 여기서 저녁에 잤는데 그걸 내가 하고 여기 밤에 이렇게 힐튼 레스토랑 인테리어가 참 끝내주죠. 참 세련돼 보이네요. 직원들이 매우 친절해서 참 좋습니다. 당신 아주 건강식이네. 아침 식사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10일 동안 호텔 조식을 먹으니 신비감이 없어졌습니다. 빵 깨끗하게 정리해준 직원에게 신냉기 팁을 남겨둡니다. 출국 비행기가 새벽이라서 짐을 프론트에 맡겨두고 맨손으로 시내 구경 다니다가 저녁에 짐을 찾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아버님은?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하지. 그래 무구열 들다 보이겠네. 눈이 쪼매하고 아주 성깔이 있어 보이더라고. 성깔이 있어 보이라는 거냐? 살이 없을 때는. 옛날 사람들 다 무시해서 그래. 그래 말이야. 가가지고 끝까지 안 산다 하고 있잖아. 버티고 안 살면 해야겠대. 그래 저기 사다 오가와 만날 오는 거야 엄마가. 볼 거 가지고. 사돈 뭐 옷 갖다 해. 관광버스 투어 때 뭔지 몰라서 보지 못한 왕궁 다시 구경 갑니다. 원래 계획은 어저께 말라카를 갈 계획이었는데 부모님 체력도 고갈되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호캉스로 대신했습니다. 여행은 체력이죠. 뼈저리게 느낍니다. 체력이 안 되면 여행이 고통이고 노동이 됩니다. 아침 조식 때 우리 옆에 여행 오신 분 70대 중반인데 중풍으로 반쪽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분보다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상태가 훨씬 낫죠. 다음번에는 태국의 그라피를 모시고 가고 싶네요. 석양이 붉게 물든 피피섬 해변을 엄마 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체력이 또 얼마나 더 나빠지실지 걱정이 좀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행은 낯설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음식에 대한 궁금증,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여행의 동력입니다. 국립 모스크와 이슬람 박물관 구경하러 갑니다.
박물관 안내 데스크에 부탁해서 휠체어를 하나 빌렸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네요. 아버지도 편히 앉아 구경할 수 있고 밀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훨씬 낫네요. 아버지께서는 70년대 초 집장사를 시작해서 경제 기반을 일찍 닦으신 분입니다. 경기 좋을 때는 1년에 억대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셨던 분이죠. 사업과 교회에 대한 그릇은 무척 크신 분인데 가족과 행복에 대한 그릇은 그다지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여행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당일치기. 교회 헌금은 억대로 갖다 바쳐도 여행 한번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죠? 당시 물가로 돈 100만 원만 써도 충분히 일주일 정도는 여행하고 남았을 텐데. 물론 당시 집 한 채에 300에서 500이니까 큰 돈이죠. 제 가장 큰 불만은 아버지와 추억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뭐 제때로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이젠 내려놓겠습니다. 부질없는 원망입니다. 사람은 제마다 그릇이 정해져 있죠. 그게 한계인 것을 말해서 뭐합니까? 그냥 인정해야죠. 가족들에 대한 그릇은 작았지만 사회와 교회에 대한 그릇은 무지무지 크셨던 분이죠. 집안 형편도 넉넉한데 왜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오직 교회와 사업밖에 모르셨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게 부족했던 하나를 원망하기보다 제가 받았던 9개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것이 최선의 삶이었겠죠. 7, 80년대 사회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여행 같은 거 신경이나 썼나요? 지금이야 일과 여행과 여가를 밸런스 있게 즐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일밖에 모르던 시절이었죠. 아마 제 친구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오히려 형왕의 검 소리라고 욕할 수도 있겠죠.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목구멍이 보토챙인데 여행 같은 소리 하네, 포시라운 소리 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생 한번 안 해봤잖아요. 아버지 덕에 호강하면서 살았죠. 아버지 덕에 가난을 모르고 고생을 모르고 그렇게 산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해야죠. 두고두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거네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60%, 불교 20%, 기독교 9%, 힌두교 6%. 참 종교가 다양한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그래요. 굉장히 선량하고 차분합니다. 개발도상국이고 자원이 많아서인지 사람들이 활기차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일자리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도시 환경도 녹색 보존 지역이 많아서 살기가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살기가 좋을 수도 있죠. 음식은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혼합된 형태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돼지고기 하나 빠졌는데 음식의 맛이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요리보다 맛있지가 않았습니다. 그 돼지고기 하나 빠졌는데 그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딘섬이나 쇼롱바오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가 주재료인데 그게 빠지다 보니 맛이 그렇게 뭐 맛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로컬 식당 대부분의 음식이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지 않았으면 현지 로컬 맛집을 많이 찾아다녔을 텐데 조금 그런 점이 아쉽네요. 쿠알라룸푸르의 교통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고 전철 노선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랩택시 요금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는지 여기도 그렇고 발리도 그렇고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 여행은 참 즐거운 것이죠. 이렇게 또 말레이시아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갑니다. 야, 이 쟁반이 참 이런 쟁반 안에 문양을 봐. 이 금쟁반 문양을 보게. 기가 막혀. 우기가 지났는데도 비가 자주 내리네요. 오늘은 좀 퍼붓네요. 비가 와서인지 그랩택시가 잘 안 잡히네요. 요금을 올려서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찾고 공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올 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길래 국도였나 헷갈렸는데 고속도로인데도 오토바이가 다니네요. 비행기가 3시간 연착입니다. 이제 밤새도록 자야 되겠어요. 추억이 한 페이지 생겼습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을 때는 이 영상을 보면 되겠죠.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케어해줘서 무사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도 아내가 했는데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